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철학 제 9강 라쇼몬 1차시,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색다른 영화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보신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라쇼몬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제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윤미향 사건도 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조국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다 진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인지 그리고 진실은 이제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 영화에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이제 1950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흑백 영화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로사와 이키라 감독이 제작을 했고 원래 이제 이 아키라 감독은 이제 대부분 다 사무라이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1950년도에 만든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베니스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이제 수상하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날리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영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그 원래 그 이제 라쇼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어, 이제 주제를 이제 서로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라쇼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편 소설하고 그다음에 덤불속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단편 소설을 좀 합쳐가지고 1950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주제는 그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 산적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자의 남편이 죽는 사건이 이제 이제 관아에 고발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신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신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 어떤 주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다 달라가지고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편에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진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이기심과 동떨어져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철학적으로 던지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화의 이제 등장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하면 이제 이제 타조마루라고 하는 이제 산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여주인공인 그 마사코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겁탈을 하고 그 남편인 이제 타케히로를 살해한 어떤 도적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가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 자신이 여성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만 남편을 살해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 부인인 마사코의 요청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사코라고 하는 이제 그 여인은 여기 주인공인 타케이로의 아내인데 이 산정한테 이제 이 겁탈을 당한 뒤에 남편 이제 타케히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진술들이 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도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여자가
여자가 남편을 죽이도록 방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증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혐의를 이제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제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제 타케히로는 이제 이 마사코의 남편인데, 이 타조마루라고 하는 이제 산적이 자신이 이제 도적질 해가지고 숨겨둔 그런 어떤 보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저 뒷산에다가 묻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보러 가자라고 하는 이제 꿰매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나무에 포박을 당하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이 산적한테 이제 겁탈 당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살해 당하는 이런 어떤 장면이 영화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장 인물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이 나무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무를 베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이 타케히로의 이제 시신을 발견하고 이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게 그냥 자신은 죽어 있는 타케히로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마지막 관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승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죠.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이기심,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악한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수도자로서, 구도자로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객관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지만, 어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끝내는 알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승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처럼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처음이요. 이 일로 인해 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소. 그건 도적들보다 전염병보다 기근과 불보다 더 나쁜 일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진술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불이익,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불명예, 그런 어떤 수치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부 다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진술들이 서로 다 이제 서로 모순되는 그런 어떤 진술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진술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어떤 욕구나 욕망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로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성선설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제 착한 마음, 착한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과연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들이 이 영화에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당사자들의 이제 진술을 듣고서 이 이제 스님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방금 주장한 진술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그 증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더 이제 미궁에 빠져가고, 이 스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미궁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당사자들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님은 생각할 때 인간은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나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좀 갖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세상이 굉장히 불행한 세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편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소크라테스가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 관계, 자기에게 빌려준 것을 갚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 또는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게 뭐 진실이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 또는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들을 또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적 지식들을 이제 이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스캐너도 그렇고 뭐 MR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전자기기들도 항상 그 이론 적재성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이미 이제 프로그램화된 그런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서 그 이론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모듈화 시키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서 기계에 탑재를 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전자현미경이든 전자만원경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인간은 그런 어떤 보조적인 형태의 이론들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보면 이제 인간은 항상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서 그런 어떤 이론이나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경향성을 벗어버리고서 세계를 이제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가 사실이냐, 팩트가 뭐냐, 이건 뭐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해석에 달려 있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던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제 영화는 이 라쇼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발표된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쇼몬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단편 소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덤불속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소설이 합쳐져 있는데, 그 영어 원제목을 보면 인더 우즈라고 돼 있어요. 숲을 속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돼 있는데, 영화의 이제 앞장면을 보면 이제 그 라쇼몬이라고 하는 그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이제 그 해이안 시대에 라생문이라고 해요. 라생문이라고 하는데, 그 라생문이라고 하는 그 해이안 시대에 이제 그 교토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죠, 문이.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비가 굉장히 부슬부슬 내리는 이제 날에, 아까 그 이제 주인공들 중에 나무꾼하고 이제 스님이 앉아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이 자기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이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글을 쓴 이제 작가는 유노스케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의 천재적인 작가인데, 1892년에 태어나서 이제 1927년에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을 해요. 36살, 35살 정도 돼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뭐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고, 동경제국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이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의가에서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의가가 굉장히 이제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서양 문학이라든지 또 이제 영어영문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서양의 근대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수용을 하게 되고, 좀 장편보다는 이제 단편 위주의, 특별히 이제 그 중국의 설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소설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 이 라쇼몬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단편들이 얽혀져 있어요. 뭐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소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읽어보면 뭐 짧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또 깊은 철학적 탐구라든지 철학적 사유가 좀 들어있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단순함이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사고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도 이제 보면 좀 그런 어떤 줄거리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서 던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대답하기 힘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주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류노스케는 굉장히 이제 그 부유한 집안에서 1892년에 태어나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정신병으로 죽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정신질환적인 것들이 이제 뭔가 DNA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괴롭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이 유노스케는 이제 예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에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 특별히 이제 신문 기자로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신문 기자로서 마이니치 신문 기자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신문 기자로 이제 활동한 이유는 자신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좀 다른 직업들은 이제 방해가 돼서 이런 어떤 그 신문들의 이제 글을 투고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이런 어떤 직업을 삼고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작품 활동들을 꾸준히 했던 작가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35살에 요절하는 바람에 더 많은 작품들을 좀 남기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이 라생문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야쇼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달라요. 지금 영화하고 이제 라쇼문하고 덤불 속에서라고 하는 두 소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된 거인데, 원래 이제 그 라생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폐허가 된 이제 대문인데, 우리나라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이제 수도에 입성하기 위한 가장 큰 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너무 많이 부서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체들을 던져 버리고 가는데, 어떤 한 노예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라생문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죠. 뭐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그런 어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니까 노파 하나가 죽어 있는 이제 여인의 머리를 뽑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왜 머리를 이제 뽑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 고운 사람의 머리를 뽑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발을 만들려고 지금 뽑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시체가 갖고 있는 머리를 뽑는 것이 이제 뭐 도덕적으로 선인지 또는 도덕적으로 악인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죽음의 순간 또는 이제 이 밑바닥에서 이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모두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이 노파가 이제 하고 있는 일도 뭐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소설에서 던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노파한테 이 노예가 이제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당신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예우를 갖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의 기본으로 옷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죠. 이제 너도 나쁜 짓 하니까 나도 나쁜 짓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피장파장 논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 원래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극적인 장면,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과연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이 계속해서 횡행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어떤 또 다른 악을 하는 것이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원래 세계가 그렇게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만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또 다른 악, 부수적인 악 또는 이제 동일한 형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거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어야만 선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규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규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또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류노스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바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선악을 논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걸리지만 않으면 모두가 다 그냥 그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덜 악하고 더 악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과연 의미 있는 차이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강도를 하면서 뭐 50만 원 가지고 도망치는 거나 뭐 1억 갖고 도망치는 거나 그게 어떤 큰 차이인가. 똑같이 은행 강도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같다라면 그것은 이제 50만 원을 훔치든지 아니면 더 큰 돈을 훔치든지 그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유 문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현대 사회를 살면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 갇혀 있는 뭐 호랑이들은 자유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자유가 없는 것 상태하고 그다음에 뭐 사파리처럼 그 경계가 조금 더 넓어서 그냥 초원에서 놀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초원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조금 더 큰 경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이제 비교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뭔가 이제 초원에 있는 그런 사파리 초원에 있는 그런 호랑이보다 더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물음들을 이제 던질 수 있는데, 자, 그 류노스케에 따르면 이런 물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본 바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선과 악 과연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더 선하다, 누군가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소설에서 나오는 그 라생문, 그러니까 라쇼몬의 이제 그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 이 라쇼문 밑에서 승려와 이제 라무꾼이 이제 앉아서 둘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장면에서는 오늘처럼 무서운 일은 처음이요라고 하면서 이제 승려가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고 있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간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을 판별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실제로는 나, 또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첫 시간인가요? 이야기할 때 이제 독도도 그렇고 뭐 윤봉훈 의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때 과연 독도가 이제 한국 땅인가? 이제 땅을 파보면 나오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우리한테는 의사지만 일본인한테는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윤봉길의 피해서 또는 윤봉길의 어떤 그 DNA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인가? 뭐가 사실인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이 무엇인가 또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인간적인 관점, 우리와의 관점, 나와의 관점을 떨어져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거나 이것들을 이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커다란 그런 어떤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어떤 다른 문제들과 서로 이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이 스님하고 나무꾼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거지 하나가 뭐 지나가는 이제 행인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왜 이제 고민을 하는지 그런 어떤 물음들을 던지는 어, 첫 장면이고요. 그런 이제 첫 장면 속에서 이 두 스님하고 나무꾼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뭐가 사실인지, 너무나 이제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고민에 이제 빠져 있죠. 어,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라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이안 시대 교토의 성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이 나무꾼이 그 산에 나무를 하러 이제 도끼를 들고 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밧줄에 묶인 산적 다조마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돼요. 어, 근데 자기는 이제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죽이긴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바로 이제 자신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제 산적 다조마루는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도적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 영화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제 한 부부가 이제 말을 타고 자기가 이제 자고 있는 그 앞쪽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런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자하고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때 욕구가 생기게 되고, 내가 이제 저 여자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서 이제 남편을 쫓아가죠. 남편을 쫓아가서 남편에게 이제 비싼 검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속여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남편을 이제 그 포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는 남편이 이제 뱀에 물렸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런 폭행을 하게 되는, 겁탈을 하게 되는 어떤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이제 굉장히 그 저항을 하면서 엄청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다조마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제 겁탈당한 여자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이 두 남자로부터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두 남자 중에 누군가 하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따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남자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 다조마루가 관아에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이제 포박을 풀어주고 서로 칼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죽게 되죠. 남편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가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조마루는 그냥 남편의 칼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 하나가 이제 그 여자의 단도가 사라졌는데, 여자의 단도가 굉장히 비싼 이제 이런 값어치를 갖는 그런 어떤 단도인데, 이게 이제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단도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물음표로 남기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다조마르가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이런 어떤 진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진술들을 하면서 다조마르는 한 가지 이제 변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죽였긴 죽였는데, 이 남자를 죽인 이후는 여자가
죽이라고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나는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기 이제 영화에는 없는데 책에는 이제 이런 이제 변명을 또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죽일 때 그 허리에 찬 칼을 쓰고 있지만 당신들은 이제 칼을 쓰지 않고 이제 권력으로 죽이고 또 돈으로 죽이고 또 이제 유해주는 척하면서 말로 죽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가에 있는 이제 뭐 사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이제 솔직하게 칼을 써서 그 정정당당하게 그런 어떤 그 전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칼싸움을 통해서 사람과 어떤 정당한 형태의 이제 그 살해를 하지만 니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 또 돈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더 이제 파렴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죄의 깊이를 따져본다라면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죄의 깊이를 따져본다라면 내가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욕망에 따라서 여자를 이제 겁탈을 하고 그리고 또 여자가 이제 원해서 남편을 죽인 것뿐이다. 나는 이제 커다란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이제 이 남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가 이게 변명인데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가 뭐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어느 한쪽을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는 두 사내에게 수치를 당한 것도 굉장히 분한데 이제 이 중에 두 남자가 서로 이제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자기한테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든 살아있는 남자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자에게 모든 그런 어떤 그 핑계거리나 죄책감들을 이제 넘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를 사랑해서 겁탈을 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이 남자를 죽이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싸구려 세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변명이 이제 이 산족 다조마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사 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욕망, 이 성욕과 관련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그 연약한 여자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욕망이 나는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저 여자를 내가 겁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다조마루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다주마루에 따르면 이제 그 남자와의 그 남편과의 이제 결투를 하면서 여자가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그 사라지게 된 뒤에 여자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 다시 관가로 잡혀오게 돼요. 잡혀오게 돼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자가 이제 그 겁탈을 당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펑펑 울면서 남편을 이제 바라보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뭔가 남편으로부터 동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남편의 눈빛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었고 증오하는 어떤 눈빛으로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자신의 단도를 꺼내 들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여달라. 이제 이 사무라이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죽여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제 남편은 이제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제 그 받았던 이제 인상은 그 노여움도 아니고,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이제 저를 멸시하는 어떤 차가운 눈빛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그 멸시하는 눈빛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죽기로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여주기를 이제 바란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이제 당신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여기 책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이제 먼저 죽이고 자기 자신도 이제 따라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제 자기의 단도로 가슴에 꽂아서 죽이고,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뭐 강물에도 뛰어들고, 뭐 이제 단도를 목에다 꽂기도 하고, 뭐 산기슭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제 온갖 별짓을 이제 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죽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아내로서 나오는 이제 등장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무라이 시대 사무라이 이제 남편도 이제 사무라이였고, 이제 명예를 이제 그 숭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부인을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수치심, 또 이제 자신의 어떤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그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 환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몽골에 그 팔려간 거 아니죠. 이제 빼앗겼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어떤 멸시하는 그런 태도들을 좀 보였죠. 또 이제 이 뭐 정신대 할머니 문제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들 그때 사회의 어떤 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또 해야 됐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약한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제 잡혀가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좀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멸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 이런 어떤 태도가 그 여성이 뭐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 너 때문에 내게 이런 어떤 치욕스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약자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많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게 되고, 그래서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내 부끄러운 꼴을 보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혼자 남아서 살 수 없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그 멸시하는 당신도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죽은 남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죽은 남편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영화도 그렇고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제 죽은 남자가 접신을 해가지고 아니 이제 이 무당의 그 죽은 남편이 이제 접신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이제 뭐 통속적인 그런 어떤 주제들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무당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무당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이제 무당이 진짜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내렸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작두를 타야 돼. 작두. 작두를 쑥쑥 갈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작두 타는 이제 무당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 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최소한 뭐 4, 50kg 정도는 들 텐데 어떻게 그 위에서 작두를 타면서 춤을 추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충격적인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신내림 받은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 좀 그런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무당의 몸에 들어와서 영화에도 보면 이제 무당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 죽은 사람은 정말 이제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원귀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귀신들은 자기 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피안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진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이제 겁탈당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제 묶여 있고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제 아내가 도둑하고 뭔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도둑은 이제 그 아내에게 이제 너는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끝났으니까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아내가 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자기의 아내는 그걸 이제 그 거부하고 그래도 이제 자신을 따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뒤돌아서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려면 저 남편을 죽여줘야 된다. 저 남편을 죽여달라. 남편이 살아있으면 나는 이제 당신하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 아내의 그 애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독살스럽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엄청 이제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도둑놈이 이 산적이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서 아내를 붙잡아다가 이제 내팽개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로 뭉개면서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네가 결정해라. 고개만 끄덕이면 내가 이제 죽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런 어떤 도적의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도적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죽이려고 모함을 했기 때문에 모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 도적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불명예 당한 것 플러스 또 이런 그 아내의 배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도망간 후에 이 남자가 여자가 이제 던져놓고 간 그 단도를 가지고서 자기 혼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가슴에 박아서 이제 숨을 멎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도적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 이제 아내가
여자가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제 정조관념도 없고 또 여자가 자기를 죽여야만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간사함이라든지 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불성실한 어떤 태도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도둑을 더 용서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이제 단도를 자기 가슴에 꽂으면서 자기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여기 이제 소설에서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이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를 보면서 이 아내를 전혀 살리고 싶지 않다. 아내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끌고 온 말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남편의 어떤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실을 이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또 이제 승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나무꾼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남편이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무꾼이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소설이 없어요. 소설이 없고 이 영화에만 이제 등장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 소설에서는 이제 그 다조마루라고 하는 산적,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이 세 명의 진술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꾼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여기서 여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진술한 게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 그 여자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빠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나무꾼이 이제 두 번째 진술을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나무꾼이 이제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나무꾼은 가다가 시체를 봤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나무꾼은 가면서 이제 이 장면들을 다 지켜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다 지켜봤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꾼은 이 남편이 묶여 있으면서 또 이제 그 도적하고 여자하고 하는 그런 모든 대화들을 전부 다 이제 들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꾼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산적이 겁탈한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고 이제 산적이 이제 남편을 풀어주고 대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싸우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원한다라면 내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제 그 여자보다는 말을 잃기가 더 싫다. 여자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애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데리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산적이 떠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여자는 산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산적도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계속해서 이제 울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니네들은 정말 이제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다. 근데 진짜 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니네들은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싸움을 하도록 이제 충동질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꾼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지금까지 이제 뭐 이야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도둑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제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반박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 이야기는 이제
그 산적하고 남편하고 이제 어설프게 이제 싸움을 하다가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이제 싸움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남편이 이 칼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오히려 산적은 자기가 이 남편을 이제 그 남편보다 훨씬 더 칼싸움을 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제 남편이 훨씬 더 사무라이니까 더 싸움을 잘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가 나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지가 이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또 누가 정말로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 스님이 또 이야기를 이제 꺼내니까 자, 원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인간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가 거짓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가 진실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뭔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쭉 이제 독백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게 이제 1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그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에 뒤편에서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나와요.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하고 아기가 이제 강포에 쌓여가지고 밑바닥에 이제 누워 있는데 누가 이제 아기를 버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거지가 아기를 이제 놔두고 아기를 싸고 있는 포대기가 좀 비싸 보이니까 좀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꾼이 너무 너 이기적이지 않냐. 지금 얼마나 애를 여기다가 놓고 유기하고 이제 도망갈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그 아기를 돌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기를 이제 그 감고 있는 그런 어떤 포대기를 가져가려고 하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이제 그 욕을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제 거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단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단도를 누가 가져갔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명의 사람들 뭐 그 도적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단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없는 거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너 아니냐? 그러면 누가 봐도 네가 지금 단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오히려 네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승려가 우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무꾼이 아기를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빼앗죠. 빼앗는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너가 이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피덩이까지 데리고 가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꾼은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뭐 6이나 7이나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가죠. 이 장면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이 나무꾼의 이제 마음을 보고서 처음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를 나무꾼에게 이제 그 넘겨주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자, 뭐 오늘 이제 긴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라쇼몬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이제 다음 차시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들 굉장히 뭐 라쇼몬도 그렇고 지금 이 덤불 속에서도 이제 뭐 한
8장도 안 돼요. 7장, 8장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짧은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사실들은 굉장히 매우 이제 철학적인 어떤 물음들을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던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은 이제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떤 왜곡된 형태의 진실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적인 이제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도둑이 다조마루가 이제 그 관아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제 단순하게 칼잡이니까 칼로서 사람들을 죽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또는 돈으로 말로 사람들을 죽인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죄의 깊이를 보면 칼로 죽이는 것보다 권력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 찬적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 현대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계사를 이제 살펴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또 이제 말에 의해서 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신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그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게 신이나 뭐 진리나 뭐 이상향 뭐 우리가 그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탈린은 1,000만 명 죽였고 모태통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문화혁명 때 거의 10년 가까이 몇 억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고 지금 또 현 시대에서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어떤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또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람들을 죽여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실이란 뭐 하나이고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라쇼몬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4명의 화자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그런 어떤 완전히 다른 이야기 중에 딱 공통점은 누구냐면 나는 무죄하고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뭐 저 여자가 아니면 저 남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기적인 그런 어떤 방향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로 진실을 말할 뿐인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죄를 범한 놈은 저놈이야.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는 태도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말의 태도고 일관된 어떤 진술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어떤 본성이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기의 어떤 삶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뭐 몇 가지 흥미를 좀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라쇼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 소설 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류노스케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여러분 생각들을 좀 그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길 바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